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엔데믹이 선언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코로나19는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8월 중 계획됐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계획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해수욕장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아이들은 바닷가 모래놀이로 더위를 식힙니다.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휴가지며 거리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이러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7월 셋째 주 확진자 수는 25만 3,800여 명. 전주 대비 35.8%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번지고 있다는 소리에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 위생을 좀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이 시원한 여름을 집에서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 제 개인 위생은 손 씻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 많은 데는 좀 피하면서 이렇게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와 실내 머물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환기 부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철에는 또 이제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환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다른 이제 가족들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환기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라 검사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두세 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가 1,050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료와 필요한 치료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동강 하구 둔치 가운데 가장 넓은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탄생합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연꽃단지. 도심 속 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을 되면요 갈 데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좋고 또 봄에 꽃이 많아요. 연꽃도 있고 지금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산책로, 보호숲 등으로 조성된 삼락둔치 또한 이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낙동강 줄기도 한번 구경할 수도 있고 여기 와가지고 캠핑장에 가서 배도 한번 타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삼락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탄생합니다. 부산시는 사상구 삼락동 일대 하천 용지 250만 제곱미터를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크기, 또 습지 생태원과 감전 야생화 단지 등 다양한 자연 환경과 생태 환경 코스가 풍부하게 조성돼 지방정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복원된 습지 중에서는 우리가 잘 된 사례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둔치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좀 따듬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정책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 관리본부에 국가정원 전담팀을 마련하고 삼락둔치 강변을 따라 샛길 문화탐방로 등 참여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상구는 삼락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후 정착이 이루어지면 3년간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원 지정 신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해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전 용사들을 참배하고 헌화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이자 성지인 유엔 기념공원. 6.25 전쟁에 참전한 11개 나라 2,320명의 전몰 용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한때 32만 명까지 줄었다 지난해엔 40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해외 참전 용사나 유가족 등은 현장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배 기능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공원과 묘역을 볼 수 있고 참배도 가능합니다. 공원 안에 설치된 16대의 CCTV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겁니다. 또 가상현실을 일컫는 VR을 통해서도 참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묘역은 유가족이나 한국전 참전용사 그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VR을 통해 개별 묘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얀 국화나 붉은 장미 리스 등 헌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 등 공원에서 열리는 참배 행사나 안장식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한 달간 이벤트를 열어 시민 참여를 이끌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름 휴가철 공항 출국장에 긴 줄이 늘어서는 풍경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시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 패스 서비스가 인천공항에 도입됐는데요. 여권과 탑승권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신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면서 항공 보안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출국 수속 통로에 금세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권 탑승권 소지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챙겨야 할 가방도 많은데 여권과 탑승권까지 제출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죠. 그런데 뭐 맨날 이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 또 어디 넣었다가 또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줄 서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신체 정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출국장을 통과할 때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스마트 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여권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출국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패스 서비스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7세 이상 승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30분 전까지 모바일 앱이나 공항에 마련된 셀프 키오스크에 안면 인식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출국 시 신원 확인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항공 보안 수준도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함으로 인해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출국을 할 때 출국 수속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항공 보안 측면에서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현재는 출국장 6곳과 탑승구 16곳에 시범 도입됐지만 2년 뒤엔 모든 출국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패스 서비스는 최초 등록 후 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여권과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때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던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성매매로 범죄 수익을 거두은 업주들이 재개발로 큰 수익을 얻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00년이 넘은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입니다. 지금은 건물 대부분이 비어있고 철거 글씨가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완월동을 포함한 서구 충무동 일대 12,000제곱미터에 46층 높이 6개 동,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19년 서구와 부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업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고 이후 건물주와 업주들이 꾸준히 재개발 사업을 고집한 끝에 최근 부산시 승인을 얻어낸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매매로 범죄 수익을 얻어온 업주들이 재개발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들은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불법을 저지르는 업자들을 왜 이토록 도와주지 못해 안다릅니까? 도대체 무슨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고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종사 여성들의 자활을 진행하고 난개발로 피해를 입게 될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여성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도 여성들을 착취하며 마지막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여성들을 착취할 겁니다.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래요. 성착취 당한 여성들의 자활지원과 완월동업소 주변 주민들의 대책을 세워 문제 해결 후 재개발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개발에서도 밀려나고 버려지는 여성들과 주민들도 부산 서구의 주민임을 인지하고 또 이들은 업주들에 대한 수사와 재산 몰수 등을 촉구했고 부산시와 서구에 완월동 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영도 하늘전망대 인근 바닷가.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 도중 물가로 밀려나온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젊은 20대들이 3명이 와서 하다가 구조가 됐다는 하는 소문 들었어요. 여름에 가족 단위를 이런 데 바닥에 이런 데 이제 물놀이 하러 오지. 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보다 한적한 해변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색했는데 뷰가 이뻐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심이 깊고 위험해 물놀이가 금지된 지역.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심지어 바위 위에서 다이빙까지 합니다. 안전요원이 따로 없는 해변에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무더위에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요원이 없는 한적한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순환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 없는 쪽은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물고기를 보려고 바위 옆으로 갔거든요. 근데 좀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확 깊은 곳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수욕장과 일부 해변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처럼 작은 해안가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전조끼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입었고요. 네, 바위도 많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부산 바닷가를 찾는 상황. 이 모든 해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피서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수하실 때는 맨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안전조끼나 튜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는 해수욕장 역시 야간에는 대부분 철수하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건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것에 대한 기저효과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2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찍은 이후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전월 2.7%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낮은 흐름을 주도한 건 석유류의 가격 하락입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25.9%나 내리면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33.4%, 휘발유는 22.8%, LPG는 17.9%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가격도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상승률은 21.1%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폭우의 영향으로 채소류 등의 물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소류 물가는 7.1% 올랐는데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잎채소류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통계청은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기저효과가 사라질 걸로 예상돼 최근의 둔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 쓰는 화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다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안 쓰는 화분을 모아 재판매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화분 나눔 장터가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강 인근 주택가 안에 위치한 한 카페. 마당에 빈 화분이 가득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서부터 어른 팔 길이만큼이나 큰 화분까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화분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화분들은 지난 5월부터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스마트팜을 하는 모습을 본 이웃이 빈 화분을 가져다 둔 게 계기가 됐습니다. 화분이 집에서 식물 키우다가 이 빈 화분이 생겼을 때 정말 처치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화분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 때는 비싼 금액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화분 나눔 장터를 생각했던 게 집에서 안 쓰시는 화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화분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와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화분값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자율입니다. 지난 2달여간 이렇게 팔린 화분은 200여 개, 4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수익금은 적립해 올 연말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쓸 예정입니다. 장터 운영자는 옥상 텃밭 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장터 알리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나눔 화분은 깨지고 오염되거나 플라스틱 재질은 안 되며 흙은 비운 후 가져와야 하고 장터의 화분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화분 나눔 장터는 재활용을 통한 나눔 실천과 이웃 간의 소통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교육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교육청은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생들의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지역 아이들의 돌봄도 강화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조사한 결과 동부산과 중부산 학생에 비해 원도심과 서부산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 시간이 크게 떨어지고 사교육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을 운영하고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학기부터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고등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7개 일반 고등학교에 11억 원을 지원해 자기주도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참여 우수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 16억 원을 들여 각 학교에는 카페형 교실과 1인 자습실 등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해선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부산 늘봄센터를 서부산권에 우선 설치합니다.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 대사초등학교와 사구 하단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구포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야간 긴급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중앙도서관과 시민도서관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달 북구에서는 6살 여자아이가 혼자 길에서 울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에게 데려다준 일이 있었는데요.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관은 아이를 안심시킨 뒤 미아 팔찌를 찾아 보호자에게 10분 만에 인계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한 여성이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북부경찰서 화명지구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아이가 혼자 길에서 울고 있길래 지구대로 데려왔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들은 송다영 경장,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얼른 다가가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송 경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힌 뒤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킵니다. 이어 아이의 팔과 목을 살피는 송 경장, 미아 팔찌가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다행히 이름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팔찌를 찾았고 동료들에게 연락처를 건네준 뒤 계속해서 아이를 다독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의 감정에 이입돼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를 우선 달래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몸을 보니 팔찌와 목걸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잠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검색을 마친 경찰. 연락을 받고 보호자가 급히 달려옵니다. 이 놀란 마음에 보호자는 손녀부터 품에 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약속 시간이 어긋나 아이 혼자 아파트 단지에 남게 됐지만 시민과 경찰의 도움으로 10분 만에 아이를 찾게 됐습니다. 지구대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미아라든지 안 그러면 치매 어르신들 사전 지문 등록을 하시면 쉽게 보호자한테 인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미아 팔찌나 지문 등 사전 등록이 되어 있으면 미아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